자,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FOMC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이동근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그 FOMC 전망부터 내려보도록 할게요. 원래 저희가 자주 했던 이야기가 지표가 안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미국 지표가 좀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 좋은데 또 금리 인하하겠다고 하면은 그 연준의 신뢰성 문제가 또 불거지게 되다 보니까 이거 진짜 금리 인하에 할 수 있는 거 맞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지금 그 온통 시장의 관심이 금리 인하에 쏠려 있다 이렇게 뭐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뭐 뉴욕 증시 말할 것도 없고 글로벌 증시 어디를 보더라도 지금 최근 며칠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어떤 그 금리 인하에 그야말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관망 심리에다가 네네. 여기다 이제 기대 심리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사실 시장의 움직임은 굉장히 좀 이제 제한돼 있는 네. 이런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5월 주요 지표들 뭐 이제 보시면은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 생산 이런 지표들이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아니면 뭐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그동안 사실 시장의 기대는 뭐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제 뭐 올해 금리 인하 세 번 한다라는 네. 데까지 와 있어요. 지금 이미 네네.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게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상당히 과한 기대감인데 이 부분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런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도 뉴욕에서 이제 그 뉴욕의 어떤 그 제조업 지표를 나타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는 네네.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오히려 환호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아 이거 금리 인하를 할 좀 건수가 생겼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 이번 연준에서 뭐 당장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연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런 그 스탠스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네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과연 이제 문제는 그 정도의 연준이 스탠스를 보였을 때 시장이 과연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인내심 단어 정도는 빠질 것 같다는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정도만 나오게 됐을 때 시장은 이거를 뭐 아무 일 없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더 안 좋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그 기대 심리를 조금 꺾였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겠고요.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지난번에 기록했던 저점 수준까지 네네. 뭐 빠지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기대감이 너무 큽니다.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시장이 해소를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봐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반면에 그 중국의 경기 지표는 좀 계속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또 문제점으로 발견되는 게 위안화 약세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인민은행장은 뭐 7 위안을 넘어선다고 해도 그러니까 위안 약세가 그만큼 진행이 된다고 해도 사실 문제될 건 없다라고 뭐 시장을 좀 안심시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어떤 심리적인 지지선을 7 위안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화 약세 더 되는 거야?라는 불안감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그 최근에 약간 그 중국 인민은행, 제가 중국 당국의 스탠스가 좀 변했죠. 사실은 뭐 이 7 위안에 대해서 이제 바오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꼭 지키겠다 이런 네. 그 사실 스탠스였는데 이강 인민은행장의 지난주 발언을 보면은 달러당 위안화 환율의 한계선이 없다라는 네, 표현을 썼습니다. 네. 결국 이게 그 해석이 그 중국이 미국의 관세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서 위안화 절하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뭐 일단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환율 안정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절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는 결국은 환율의 어떤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구실을 붙이면서 위안화의 약세 방향성을 네. 설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좀 포기하더라도 네. 사실 어떤 수출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일단 네. 이런 그 관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좀 이제 커버해야 되는 네네.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위안화도 위안화 문제지만은 원화 환율이 위안화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어떻게 그게 이 부분이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안화가 최대한이 이제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원화가 재차 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게 우리 주시장에서 좀 또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고요. 다만 또 항상 좋은 일에는 아니 나쁜 일에는 또 좋은 일도 있어요. 나쁜 네네. 일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수출기업 입장에선 사실 이 부분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화 약세가 어떻게 보면 지금 경쟁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반도체도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 수출기업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또 호재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위안화 약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 중국 경기가 지금 그렇게 별로 썩 좋지 않다는 이야기고, 그런 가운데 중국의 경기가 좋지 않으면 중국도 또 반도체 수요에 굉장히 큰 시장 가운데 하나다 보니까 과연 반도체 업황은 돌아설 수 있는 거야? 라는 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최근에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상당히 좀 하향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그 브로드컴 같은 데가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 좀 이제 분위기를 좀 이제 둔화를 시켰고, 그리고 일단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5G라든가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투자를 좀 지연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런 그 메이저 업체들은 이미 수요 회복을 기다리기보다는 공급을 조절해서 재고량을 좀 낮추자는 이러한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규 투자를 좀 줄인다거나 지연시킨다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분위기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공급 과잉 해소를 통해서 업황 개선 효과가 일부에서는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없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공급을 줄여가지고 이 위기를 좀 타개하는 방법들이 과거에도 이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제 상황은 이렇게 반도체 그 업황 둔화에 대한 또 이제 그 뭔가 이제 개선이 좀 지연되는 이런 네네. 부분은 분명히 악재지만은 한편에서는 이러한 반도체 업황 둔화 사이클이 연장되면서 중국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굴기엔 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국내 업체들은 또 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워낙 거예요. 기술력이 뛰어나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업체들은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국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는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네, 있다는 네. 거죠. 이런 부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반도체 회사들한테는 업체들한테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좀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게 빠르면은 뭐 올해 그러니까 일단 하반기에 좀 그러니까 상저하고로 예상했던 그런 게 전망들이 많은데 최근엔 그 부분이 좀 조심스러워지고 있는 거죠. 그 데이터 센터가 하반기에는 그래도 다시 이제 투자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올 초에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거죠. 일단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메이저 업체들이 조금 이제 이런 그 지연을 시키면서 투자를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지금 이제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좀 다른 이야기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이 어제 그 국제 수소 컨퍼런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차례 이제 크게 오른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또 하루 만에 또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사실 뭐 어제 일단 뭐 일시적이라기보다도 최근 사실 소차 관련주들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까지 났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돌아서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제 한번 오르고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데 사실 저는 이 큰 틀에서 수소 경제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우리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이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정부가 3대 육성 신산업 중에 하나로 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은 단순히 이게 수소차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이걸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수소 경제 전반의 생태계 확장 이런 시각에서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뭐 이게 등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국면인 부분은 왜냐하면은 관련 시장의 성장이라든가 네. 또는 이제 그 핵심 종목들이 과연 이게 실적으로 언제쯤 이게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느냐 네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는 필요합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전기차도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차도 이제 시작 단계라는 부분, 이 부분은 꼭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도 한 2년인가 있다가 돌아보고 나니까 그때 살 거리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수소차도 아마 비슷한 그 그래프를 좀 그릴 것 같네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수소차도 결국 전기차의 어떤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FOMC가 아직 뭐 결과가 이틀 뒤에 나오기 때문에 19일 이제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장 상황에서 좀 대응 전략을 좀 마무리 지어 주시죠.
사실 이제 뭐 FOMC 결과 확인이 일단 우선입니다. 지금 시장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리고 또 FOMC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지수의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 부분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의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의 경우. 그래 거기 때문에 뭐 조정폭이 아주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지만은 주도 업종이 부재한 가운데 일단 5G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이러면서 뭔가 튀어나오는 업종들은 없습니다. 계속 빠르게 수소차가 어제 오르고 오늘 못 오르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순환매에 기반한 이런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는 좀 다시 실적 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사양된다든가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출 기업들 또 그리고 계속해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런 수혜 업종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의 이슈들 짚어봤고요. 그 가운데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이동근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